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발맞춰 오늘부터 2주간 초강수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사찰의 법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고 총무원 청사의 출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불교 국가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더 프라미스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지구촌 공생회는 코로나19로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몽골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65회째를 맞은 김제 금산사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내비더 콘서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주불교의 중흥조이자 제주 관음사 창건주인 해월당 복려관 스님의 항일 독립운동 기록과 업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불교계 복려관 스님 선양사업과 재평가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재 군 급식 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MZ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발맞춰 오늘부터 2주간 초강수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사찰의 법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고 총무원 청사의 출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수도권 사찰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의료 법회 등 정기 법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과 경기에서 급증한 만큼 이들 지역 사찰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총무원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사찰이 행사와 회의를 진행할 경우 지자체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도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청사 출입도 엄격히 통제됩니다. 불교 중앙박물관과 민원실, 기자실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청사 내 행사는 일절 금지됐으며 외부인이 참석하는 대면 회의는 연기 또는 취소하는 등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선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하루 3번 이상 시간을 정해 환기시킬 것도 지시했습니다. 총무원 청사에서 근무하는 종무원들의 여름 휴가 기간도 가급적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휴가자들은 업무 복귀 전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검사 결과를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심 증상 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BBS 불교방송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에 맞춘 특별 업무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문 내용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객 출연은 금지됐고 외부인의 사내방송 출연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특별전의 연장 관람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됐습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시 종료를 앞두고 기존 오후 5시까지인 관람 시간을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해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등회 특별전은 기존대로 매일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모든 관람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매주 월요일에는 5명을 추첨해 LED 연꽃 등을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가운데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VR로도 특별전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에서 59세인 352만 4천 명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전 예약은 누리집 또는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 콜센터 전화 예약 등을 통해 가능하며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등 입영 예정자 7만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실시됩니다. 내일부터는 서울과 경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이 시작되며 서울시에는 20만 회분, 경기도에는 14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 물량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 2학년 교직원과 돌봄 인력 등 38만 명도 내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오는 19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직원 등 64만 명이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을 계획입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불교 국가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더 프라미스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지구촌공생회는 코로나19로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몽골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 더 프라미스가 코로나19 확산과 군부 쿠데타 발생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긴급 식량 지원 모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현재 미얀마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자리를 구한 이들도 하루 임금이 약 30% 정도 삭감돼 일가족이 먹을 쌀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더 프라미스는 긴급 식량 지원 기금 $10,000, 하나로 약 1,130만 원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금을 통해 미얀마 에아와 디주, 판타노 지역 7개 마을 495가구에 쌀 50kg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예상 목표치의 대략 80%는 모금이 되었고요. 다만 현지에 활동을 하기가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성공할 수 있는 경로랑 이런 것들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곳인 판타노 지역으로 우선 1차적으로 활동할 계획이지만 유엔 개발 계획 발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86%가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몽골의 경우에는 18개월 이상 학교가 문을 닫은 상황이며 이를 대신할 온라인 교육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학습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지구촌 공생회가 9월 23일까지 몽골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키트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4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수준별 몽골어와 수학, 두 과목의 학습지를 제작해 공책과 연필 등이 담긴 학습 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불교계 지구촌 공생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대로 잘하고 있고 또 후원자들이 이렇게 또 어렵지만 다 그대로 거의 후원도 그대로 해주시고 있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회에다 그 사업은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요.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들의 국경을 넘는 자비 보살 행위, 한국 불교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들의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나눔으로써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미술사학회는 지난주 서울 경복궁 경내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활용으로 많은 이에게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면서 이를 위해 문화재 이동과 유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의 적절한 활용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나가사와 유토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등 각국의 전문가들은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했고 문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면서도 주변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자들의 수행 지침서인 불교 성전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손과 마음으로 읽는 불교 성전 손글씨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로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한 전국의 모든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에는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중앙신도회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불교 성전을 필사해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신도회는 지난 5월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함께 불교 성전 법공양 불사 선포식을 시작으로 릴레이 불교 성전 법공양 챌린지와 인증샷 이벤트 등 불교 성전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65회째를 맞은 김제 금산사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내비둬 콘서트인데요.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긍정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현장에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륵신앙의 본산으로 꼽히는 김제 금산사.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이 울리고 늦은 시간 천년 고차를 찾은 관람객은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고 예를 올립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주위에 어둠이 짙어질 무렵 경내 2층 누각인 보제를 위해서 금산사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내비둬 콘서트가 펼쳐졌습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내비둬 콘서트는 지난 2011년부터 나 자신을 1년에 한 번쯤은 편안하게 놓아주자는 의미에서 기획됐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사회는 여찬 스님,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올해로 3년째 콘서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보기,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려놓았을 때 행복,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고 내비둬 콘서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비둬 콘서트 참가자들은 금산사 화엄불교대학 33기 수강생 20여 명. 콘서트는 국악인들의 경연대회인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영인 명창과 소리꾼 박진영, 향피리 연주자 정준호 씨가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우리 가락을 연주하며 산사의 여름밤을 전통의 향기로 물들였습니다. 관객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자세로 영혼을 울리는 소리꾼의 춘향가와 피리로 연주되는 우리 가요를 들으며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금 불교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운 좋게도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렇게 주말 저녁밤에 절에서 듣는 창소리, 피리 소리가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금산사 원광 스님의 사찰 현판과 액자 등 편액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템플스테이에 와서 내비둬 콘서트를 접하게 됐는데 참으로 불교가 딱딱한 공부만 하고 수행만 하는 과정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절에서 내비둬 콘서트를 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열린불교구나, 이것이 실천불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힐링 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내비둬 콘서트. 금산사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불교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문화와 힐링, 포교가 어우러진 도량으로서의 유상을 더욱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제주불교의 중흥조이자 제주 간음사 창건주인 해월당 복려관 스님은 민족의 자주와 해방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 법정사를 근거지로 한 스님의 항일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된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스님의 항일운동 기록과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운동보다 5개월 앞서 일어난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이었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역은 김현일 스님과 방동화 스님, 강창규 스님입니다. 세 스님은 최남단 제주도가 우리 독립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배같이 생겼는데 이 제주도는 치라, 치. 치가 움직여야 방향을 제대로 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일어서야 독립 만세가 성공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기미 독립만세 전내에 만세 운동을 했다는. 새 스님은 일제의 눈을 피해 한라산 깊숙이 자리한 명승지인 영실에서 상투를 트는 등 모습을 위장하고 일제에 맞서기 위해 차력을 공부하며 힘을 길렀다고 전해집니다. 한라산 영실에 기도를 갔던 복려관 스님은 서귀포에 법정사를 지어주겠다며 그곳에서 항일운동의 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했습니다. 방동화 스님을 1년여 동안 시봉했던 보곽 스님은 복려관 스님에 대해 독립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정사에 옮겨가지고 쌀도 빌어다 주고 돈도 해다 주고 뭐 또 해가지고 몰래 해주었다는 거지. 탁발을 했는지 어디 신도 집에서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해다가 주민 그걸로 먹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법정사에서 세력을 모은 스님들은 인근 마을 700여 명과 함께 지금의 경찰서인 중문지서를 습격하는 등 일본인의 축출과 국권 회복을 주장하며 항일운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복려관 스님은 법정사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불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구니인 복려관 스님에 의해 재건된 지역으로 스님의 업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직계도 아니면서 복려관을 그냥 막 편매하지 좀 내려봐. 비구니다 해서. 그리고 뭐 비구니고 뭐 반무당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 스님의 말씀하는 건 복려관을 상당히 거룩하게 생각했죠. 이처럼 복려관 스님은 근대 시기에 스님으로 불리지도 못하고 화주로 여겨지는 등 남성 성직자 중심의 세계관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복려관 스님은 일본인들의 눈을 피해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거처를 제공하고 독립자금을 지원했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된 문서가 없어 독립운동가로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등을 의뢰해 복려관 스님이 제주도 항일운동 독립가로서 재조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최근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재 군 급식 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선 이른바 MZ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 대부분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MZ세대입니다. 이들 세대는 학교 급식에서부터 이미 다양하고 질 높은 음식을 경험하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간편식에 익숙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은 최근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MZ세대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군 급식 체계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과 위주의 조달 및 계약 시스템과 기존에 유지해온 군수 운영 방식으로는 급식을 비롯하여 MZ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송갑석, 위성곤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전력지원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선 MZ세대가 만족할 군 급식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업체와 협업해 군 급식 전용 반완조리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위탁과 민간 조리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주기마다 순환되는 기본 메뉴를 구성하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이드 메뉴나 특별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특히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담은 채식을 비롯해 종교인을 위한 맞춤 식단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부터 이병시 작성하는 신상 명세서에 채식주의 체크 항목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MZ세대 장병들의 요구에 좀 더 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등 이미 맞춤 급식을 제공하는 국가의 군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본인을 채식주의자로 등록했을 경우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직접
주방에서 본인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군은 최근 식재료 조달 체계를 50년 만에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바꾸기로 하는 등의 급식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군이 새로운 급식 체계를 통해 부실 급식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선명서화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부산 을파소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의 선명서화전이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해운대 불교연합회장 광진 스님과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운곡 스님의 선명서화와 디지털 선명서화 등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를 마련한 운곡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찾고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해운대 구민과 함께 잘 이겨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 순회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 운곡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독거노인과 청소년 가장돕기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팩트체크넷이 대한민국 팩트체크상을 신설하고 8월부터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팩트체크상은 매달 언론에 발표된 팩트체크 보도와 언론 외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표 게시된 팩트체크 콘텐츠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이달의 팩트체크상, 이달의 팩트체크상 수상작 가운데 선정하는 올해 팩트체크 대상으로 구성됩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DMZ 인더스트리 공식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 지원 대상 19개국 다큐멘터리 33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단은 38개국 다큐멘터리 200여 편을 심사해 기획개발펀드 부문에서 이면정 감독의 나를 찍어줘 언니 등 10편, 제작비의 30에서 70%를 지원하는 프로덕션 피치 부문에서 인도 투샤르 마드하브 감독의 장가징 샴의 죽음 등 13편 등을 선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유해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놀러와도 괜찮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선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주간 가능한 한 모든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이나 약속과 같은 대면 접촉도 피해야 할 때입니다. 짧고 굵은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협조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